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며 그야말로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한국의 무기들. K9, K2, FA50, KF21 등 이젠 익숙한 이름들이 참 많은데요. 의외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들 역시도 K방산 열풍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잘 알려진 무기라도 수출되는 것 자체를 비밀에 붙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그런 무기 중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년이나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갈 무렵 어떤 중소기업의 실적 관련 보도를 통해서 다름 아닌 사우디에 수출됐었음이 밝혀진 것인데요. 그 주인공은 한화가 만든 차륜형 6륜 장갑차 타이곤입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복수의 국내 언론은 주식회사 해인이라는 산업장비 제조회사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건설용 중기계의 부품을 만드는 중견급 기업인데요. 이곳이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근 몇 년 사이에 방위산업에 뛰어들어 F-35A의 지상 비항공 지원 장비나 자주도하 장비용 구동 엔진 등을 납품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는 한화와 손을 잡고 장갑차용 캐터필러 엔진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에서 특이했던 점은 해인이 사우디아라비아군에 공급 예정인 타이곤 장갑차에 엔진을 납품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입니다. 타이곤 장갑차는 한화에서 개발한 차륜형 6륜 장갑차로 완전히 수출용으로만 개발된 기종이라서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비슷한 기종으로는 현대로템이 만드는 K808 차륜형 장갑차가 있는데 세부적인 성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군에서 채용하고 있지 않은 기종이다 보니 그 정보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한화 측에서 최근 개발 연구원이 직접 소개하는 영상을 배포하면서 조금 더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등판 능력, 워터젯을 이용한 도하 능력,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럼플렛 타이어, 충격 저감이자 등 많은 부분에서 경쟁 기종인 K808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외견 말고는 뭐가 다른 것인지 의아해지려던 참에 연구원 인터뷰에서 세부적인 차이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로 척 보면 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지상고로 땅으로부터 무려 450mm나 높게 떨어져 있어서 지뢰에 대한 1차적인 방호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전복되거나 하는 일 없이 60도의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는 안정성도 갖추고 있죠. 또한 차량 하부에 세미 V형 보호펀을 채택해 결과적으로 8kg 포격의 폭발에도 버티는 스타나그 레벨 3급의 우수한 하부 지뢰 방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인성이 좋은 디지털식 계기판이 적용되어 조종수의 안정적인 운전을 돕고 있죠. 그리고 RCWS가 기본 장착되어 사수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격 조종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실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한화는 경전차용 90mm 포와 자체 개발 EOTS를 탑재한 포탑을 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설계상으로도 그 부하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K808에는 없는 것으로 운용 목적에 따라서는 타이곤 역시 충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주식회사 해인 관련 보도로 밝혀졌듯이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그런 점에서 타이곤을 높게 평가해 비밀리에 도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타이곤은 2년쯤 전에 중동 현지에서 지형별 주행 테스트를 선보였었는데요. 사막지형, 산악지형, 비포장도로, 시가지 등 중동 지역에 있을 법한 여러가지 지형에서 모두 출중한 주행 성능을 뽐내며 눈도장을 박아두었습니다. 이는 한국산 차륜형 기갑 무기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의 힘이죠. 조종석에서 버튼 조작 한 번으로 지형 특성에 맞춰서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사막 등 무른 지형에서는 공기압을 줄여 접지력을 늘리고 단단한 지형에서는 공기압을 늘려 기동성을 보태는 등 유동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타이어 내부에 지지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 타이어가 손상되어 펑크가 나더라도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는 주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럼플렛 타이어 기술도 타이곤의 험지 돌파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주행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는 곳이 사우디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의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수출이 성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왜인지 자신들의 무기 거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려하곤 하죠. 얼마 전 사우디 측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수출이 공식화된 천무의 경우도 수출된 지는 한참 지났으나 판매 당시 사우디 측에서 함구해주기를 요청했던지라 한국에서 대놓고 보도를 내보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 없이 다만 몇 가지 정황과 심증을 통해 사우디에 판매되었을 것임을 짐작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수출된 타이군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인이 공급하는 부품이 궤도 구동부에 들어가는 엔진임을 생각하면 벌써 부품 교체를 위해 정비가 필요할 정도로 알차게 써먹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군 장갑차는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아니라도 중동과 동남아 등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타이군이 똑같이 한국 출신인 K808과 경쟁하는 특이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1년부터 구형 6륜 장갑차들을 대체하기 위한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400대가량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사업에는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뛰어들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파르스2, 인도네시아의 PT 핀다드, 캐나다어, 미국의 스트라이커 등이 이 사업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현대 로템의 K806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군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덤비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 명품 무기 두 종이 같은 수주전에서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최근 들어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 어느 쪽이 되건 한국의 승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타이군의 추가적인 해외 수출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창원 공장 현황을 담은 의포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는 타이군이 최근 외국에서 시험평가를 마쳤고 또 다른 국가에서도 시험평가 요청이 들어와 준비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이라고 얼버무린 점에서 이곳 역시 사우디처럼 무기 도입을 공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중동 국가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2년 전 주행 시험이 이뤄진 장소 후보로 사우디와 함께 거론되던 UAE일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마친 외국에서의 시험평가 결과가 짤막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사막 지형에서 진행한 주행평가 결과 현존하는 장갑차들 가운데 타이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우디에는 이미 타이군이 판매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 외에 사막 지형 테스트를 요구할 법한 나라는 UAE 정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타이군 사업부의 김선우 책임연구원은 해외에서 먼저 타이군을 찾는다며 앞서 장갑차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쌓아왔던 기술력을 녹여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타이군은 한화가 2번에 걸친 장갑차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시킨 것으로 한화모 기업에 인수되기 전 두산 DST의 시절부터의 노하우가 결집된 결과입니다. 이들은 과거 블랙폭스라는 이름의 6륜 장갑차와 여기에 90mm 포탑을 얹은 타란툴라를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 중 타란툴라는 인도네시아에 20여 대 수출한 전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을 통해 타이군을 만들었고 타란툴라의 선례를 반영해 90mm 포탑 탑 제형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UAE일지는 알 수 없으나 조만간 보도는 나오지 않더라도 타이군의 추가 수출 정황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K9이나 FA50 같은 베스트셀러가 아니라도 사실은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실적도 많이 있는 것이 K방산입니다. 어찌 보면 유명한 무기를 대규모 수출하는 것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으니 조금은 기가 죽을 법도 하지만 실제로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명품 무기의 이미지를 쌓고 있는 것은 이런 사례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한국의 방산 기술자분들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도 매 순간 피땀 흘리며 기술을 달고 닦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보며 어깨를 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림자 속에서 밤낮 없이 노력하는 이분들의 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